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오늘 2021년 10월 5일인데 연휴 끝나고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인데 시장이 조금 많이 빠지죠. 근데 뭐 황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이 시장은 내려갈 확률이 되게 높은 흐름을 얘기한 거죠. 흐름. 그래서 고점이 낮아진다. 예, 저점이 높아질 때 높아지다가 다시 저점을 흘러가는.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물산을 볼 건데요. 삼성물산의 주가를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 종합주가지수하고 보게 되면 위쪽에서는 삼성물산인데 보다시피 종합주가지수의 일봉의 흐름이 거의 똑같음을 알 수 있죠. 아래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고요. 위에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대형주고 유통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코스피 200이 편입되어 있고요. 시가총액 22조 7천억. 굉장히 대형주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 흐름하고 거의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65포인트 정도 빠졌고 삼성물산은 그에 비해서 소폭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물산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삼성물산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삼성물산의 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당겨 볼게요. 지금 이렇게 당겨 보면 과거에 2016년에 형성이 됐던 가격 11만 원대 그리고 여기 12만 원대 그러니까 11만 원에서 11만 원 가격대를 보게 되면 2006년 그리고 2007년 그리고 2008년 그러다가 유지를 하다가 2009년에는 맞고 오히려 지지가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빠졌다가 2020년에도 주가는 저항으로 작용해서 빠졌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작년 3월에 웬만한 종목 하방으로 갈 때 그때 하락을 찍고 반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혔고 올라갔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지지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대는 즉 11만 원과 12만 원 사이 이 가격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지지와 저항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런 가격대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지지하는 이유가 이 자리에 의미가 있어서 지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추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전에도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갔었어요. 그죠? 2006년서부터 이렇게 2006년,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에도 그러다가 2020년에 들어와서 후반기에 바꿔놓고 2021년 들어와서 이 자리 지지가 저항으로 작용했다가 이제 지지로 바뀌어놨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은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가격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추세 11만 원과 12만 원대 그리고 16만 원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이제는 여기가 무너진다고 하면 11만 원대가 무너진다고 하면 이렇게 저항이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10만 원대로 또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만큼 11만 원과 12만 원대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흐름 자체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즉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내려오다가 이제 고점도 높이고 반면에 또 저점도 따라서 동반하면 높이면서 12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삼성물산은 이제 작년 올해 초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흐름이 이제부터는 반등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죠? 눌림을 완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깨자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삼성물산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1만 원대부터 시작한 이 자리를 이제부터 굉장히 주의 있게 보고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대로 월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월봉으로 넘어오게 되면 삼성물산은 2014년서부터 쭉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지만 2016년에 11만 원과 12만 원 사이에 이 지지대가 형성된 부분을 작년 말부터 여기를 통과시키면서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즉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최종적으로 바꿔놓은 자리가 작년 말이고 올해 초에 눌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가격대인 11만 원만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면 삼성물산은 다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고가가 낮아지던 흐름이 이제는 저가를 높이면서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본 거는 우리가 주가 흐름을 파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차트의 흐름, 즉 가격의 흐름을 봤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제 가격의 흐름, 차트 흐름, 즉 HT에서 나타나는 뭐라 그럴까요? 가격만 가지고 우리가 주가 흐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기본적인 내용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주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죠? 삼성물산은 글로벌 건설 기업이라는 거 뭐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재무정보 보겠습니다.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보면 작년 8조 1천억 원, 그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7조 8천억, 8조 5천억 정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 후반기보다는 작년 후반기, 올해 초반기에 좀 나아지는 실적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수 자체가 워낙 돈을 많이 버는 회사죠.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도 보게 되면은 2조 9천억, 3조 1천억, 3조, 그 다음에 3조 이렇게 유지되는 거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그죠?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이 유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탄탄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고 하는 것은 내려갈 때도 어떤 그 모멘텀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주가의 레벨을 바꾼 자리가 바로 11만 원 이 자리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락 영역에 있던 주가가 이제 상승 영역으로 바뀌면서 한 레벨을 바꾸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멘텀 같은 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보게 되면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시 지주체제 전환 불가피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월드컵 대교 지연 공사비 달라, 삼성물산 1심에서 패소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이슈 정도 되는 거고요. 그죠? 단독 입찰 유력하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자체 브랜드 코탈로 론칭을 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쭉 나옵니다. 그죠? 뭐 되게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는 것 같지 않고요. 수소동맹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다지 강력한 악재가 될 만한 건 나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요거 하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시 지주체제 전환 불가피한다. 요게 이제 10월 5일 오늘 지금 기사가 하나 올라온 건데, 그죠? 쭉 보면 자, 이렇게 보면요. 삼성물산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오너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초과 보유한 지분을 삼성물산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고리를 끊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회사 지분을 확대해야 된다. 수요되는 재원과 시간을 감안한다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죠?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확대도 긍정적인 요인이 꼽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및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확대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수익성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으로 발생하면서 재건축 대신 사업 속도가 짧은 리모델 사업이 각광받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구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요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삼성물산의 순자산 가치 할인율 64.8%로 순수 지주회사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동시에 건설, 상사, 패션, 레저, 바이오사를 영위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할인율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삼성물산을 바라보는 그냥 저거는 파이낸셜 뉴스에서
EBS 투자증권에서 보는 견해들 있죠. 그죠? 그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뭐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제가 늘 보는 것은 이런 걸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 회사는 꾸준히 수익 나는 걸 보고요. 수익 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에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지를 가장 중시 여깁니다. 삼성물산을 지금 얘기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만약에 시작할 때 여기 보게 되면 98,000원도 보이죠. 요거는 만약에 여기가 11만 원과 12만 원 선이 무너진다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얘는 지금 흐름을 바꾸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바로 11만 원과 12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서 한번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준비해보자는 거죠. 지금 전체 흐름은 계속해서 큰 장은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지만은 물론 이 삼성물산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흐름을 비슷하게 가고 있죠. 거의 흡사하게 가고 있는데요. 얘는 이 시점에서 11만 원과 12만 원 선에서는 기술적 반등에도 시작하지 않을까 보고요. 만약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시 장이 살아난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종목 11만 원만 깨지 않는다면 이렇게 17만 5천 원에서 20만 원까지 열려있는 파동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11만 원 지지와 11만 원 이탈이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1만 원이 무너져도 여기는 하나 더 있죠. 한 번 더 있는데 여기까지 보는 것은 그렇고 여기서 만약에 11만 원이 깨지면 이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10만 원이 깨지는 98,000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관심 있거나 갖고 있는 분들은 11만 원 지키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11만 원 이 자리를 주의 있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도 있고 뭐 이 회사가 돈을 버는 소위 말해서 기본적 내용도 있고 다 좋은데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왜냐하면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격으로 사기도 하고 가격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잡는 아주 기본은 차트 분석에서 가격 분석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삼성물산은 11만 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98,000원 요 두 가격대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물산 관심 있거나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11만 원, 98,000원을 기억을 하시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런 점도 참고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말 일찍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